데프콘이에요. 데프콘의 MBTI가 어떻게 돼요? 제가 맞춰보기. ESTJ 혹시 맞으세요? 검색했죠. 몇 번 보다 보니까 검색하면 나와요. 아니에요. 몇 번 보다 보니까 느낌이 딱 왔어요. I죠. I 맞아요. 예. 전 INFJ. INFJ, 인프제. 네. 근데 웃긴 게 이게 찾아보면은 뭐 인구 중에 뭐 2%밖에 없다는데 주변에 엄청 많아요. 아 근데 우리 과학자분들 오셨으니까 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MBTI가 이게 과학적인 겁니까?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이게 일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유사과학인지 과학인지를 판별하려면 우리가 먼저 과학이 뭔지를 그게 중요하죠.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일종의 철학적인 문제인 거죠. 과학이 뭐야? 라고 하면 난 과학자고 맨날 과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깔끔한 정의가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l'e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La donna è mobile. 아, 성악가 아니세요? 아, 성악하시는 분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너무 인상이 좋으시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대 철학과하고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과학철학자 이상욱입니다. 아, 과학 철학자요. 예. 그러면 과학자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소개되는 걸 원하십니까? 철학자로 소개되는 걸 원하십니까? 저는 과학자는 소개되는 걸 원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과학자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연구하는 게 철학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제가 과학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네. 그런 질문들을 가끔씩 받긴 해요. 어떻게 과학 백그라운드가 있으세요? 제가 그 학부하고 석사까지는 물리학을 했거든요. 과학의 근본. 좀 궁금한 게, 제가 사실 제가 이제 뭐 크리스찬이고 하지만 그냥 재미로 신년운세를 매년 봐요. 설레이는 약간 재미로 그냥 재미로 순수하게 맹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년에 대운이 들어온다는 거야. 결혼이네, 결혼. 결혼.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은 좋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과학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사주를 안 봐봤어요. 진짜 봐야 돼요. 한 번도 봐요. 좀 봐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가설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태어난 날짜, 시간이 내 인생에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영향을 준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그때 같이 태어난 이쪽이 연맹이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운명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같냐는 거지. 살아온 길도 그렇고. 아니 충분히 이쪽 의견도 일리는 있어요. 철학 쪽에서는 사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철학을 대변할 수는 없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과학을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서양과학, 서양에서 유래해서 사실 우리가 외래과학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주류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정의하면 그 정의에 따를 때 사주는 거기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는 믿고 있는 게 원자, 분자, 뭐 걔네들의 전자기력, 뭐 중력 그렇죠. 이런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존재론이 그렇잖아요. 우주론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주가 참이려면 우리가 오픈 마인드 돼가지고 사주가 참이라고 치면 도대체 인간이 태어난 월, 시, 년, 시각이 사람 운명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전자기력인가? 중력인가? 도저히 이게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은 사주가 참이 아니다,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도 없어요. 근데 방법론적으로 주류과학하고 너무 안 맞고 그다음에 사주가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입각해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주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건 뭐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너무 비난할 수도 없는 거다. 저는 사주가 과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별자리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이런 보면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되게 많은 도전이 있을 거지만 내면적으로는 진취적인 도전을 즐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신문에서 잘 극복해낼 겁니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오늘의 운세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닭띠면은 닭띠도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쥐띠도 내 얘기 같기도 그렇게 하고 하면 다 내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엄 효과라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진짜 심리학적으로 있는 효과예요. 사람 반엄. 이름이 반엄? 반엄. 저거 내 얘긴데. 그러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얘긴데, 헤이, beautiful. 사주 있어. 오래된 그 학문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빅데이터의 어떤 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오랫동안 우리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인 거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방법론적으로는 저는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올해 우리 몰래 사주 봤는데 좀 안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딱 걸렸어. 황영 씨, 올해 사주가 좀 안 좋아서. 올해 사주가 사주를 부정할 사주네. 올해 사주는 약간 좀 안 좋았나 봐. 근데 이게 우리가 사주가 과학이냐 아니냐 또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면 유사 과학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그래야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유사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유사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가 한국말로 쓰다 보니까 혼동하는 분이 많아요. 맞아요. 비슷하다. 이런 단어로 생각하면은 과학이랑 비슷한데 검증만 안 된 건가? 가짜 과학은 또 아니잖아요. 가짜 과학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수도라고. 이게 유사품 그거예요. 유사품이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이 유사 그거라 가짜 과학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가짜 과학이라고 차라리 쉽게 얘기하지 왜? 그 너무 또 직설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자로. 사이비 과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슈더 사이언스를 직역해가지고 사이비 과학. 그건 과학이 확실히 아닌 거죠. 짭과학. 좀 이상하네. 어감이 좀 이상하네. 짭과학. 그런데 사이비 과학이든 유사 과학이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어떤 특정 시기에 주류 과학과 그렇지 않은 걸 구별하는 건 아주 명확해요. 왜냐하면 이제 학술지도 있고 학술 단체도 있고 교과서가 있으니까 그 교과서에 실린 의견들과 그거에 입각해서 진행되는 연구는 다 주류 과학이에요. 근데 주류 과학이냐 아니냐가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에 그 유사 과학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었다 과학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류 과학이었다 주류 과학이 아닌 것도 있고 거꾸로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그런 노력조차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실험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그런 건 사실은 천년이 지나도 사실은 과학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이건 자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딱 정의 내릴 수 없는 약간 또 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20세기 초까지 아직 우리가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었던 상태에서는 방사성 물질의 의료적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집에다가 설치하는 방사성 물질 나오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그거 팔았어요. 예. 알아요. 그래서 그 사실 지금은 끔찍한 얘기죠. 그거 완전히 그냥 바로 맞고 다 사람들 크게 다칠 수 있는데 그걸 팔았어요 그때는. 보세요. 그 미국에 50년대 장난감 중에 우라늄 장난감이 그러니까 있어요. 뭐 아시죠? 물론 처음 들었어요, 진짜요? 우라늄 과학 상자 같은 게 있다니까요. 말 나온 김에 옛날에는 참 과학도 틀렸던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천동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이 돈다. 근데 그것도 어쨌건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거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천동설 얘기를 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그 믿음이 이제 종교적인 거 그다음에 그 당시 사회를 전반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 지배력과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틀을 깬다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과학자가 되게 오만하다 아니면 과학이라는 학문이 되게 오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무엇보다 과학은 아주 겸손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측을 하고 또 이론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측 결과를 통해서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저는 과학의 힘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 문제 같은 거를 볼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실제로 철저하게 과학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지동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지구가 만약에 태양 주위를 돈다면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돌아요. 공전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느끼냔 말이야. 그럼 현재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관성의 법칙으로.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그 관성운동의 법칙으로 그 역학을 만들어낸 뉴턴보다 200년 앞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 없으니까 설명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빨리 도는데 왜 우리는 못 느끼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왜 도는지. 아는데 설명을 못 하겠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코페르니쿠스 책 서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는 만들어놨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후학들이 많은 그 질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의 핵심이 뭐냐면 대개 과학이 참된 진리다라는 걸 과학자들은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전략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과학이 참된 진리를 그렇게 많이 말한다면 역설적으로 과학이 진보를 못해요. 왜냐하면 진보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틀렸던 걸 갖다가 다시 고쳐가지고 더 좋게 만든다는 수정이 거잖아요. 없다라는 거죠. 뭐 이미 다 저 참된 진리를 밝혀냈는데 어떻게 수정해가지고 자, 이거 진보를 건들지 마세요. 네. 이거 건들지 마세요. 내가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확히. 예. 그러니까 과학의 정말로 제가 보기엔 장점은 아까 말씀하신 겸손한 태도. 즉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바로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 볼 때 이게 최선이다. 그리고 이것만큼 잘 검증된 이론은 없다. 그렇지만 이것도 물론 틀릴 수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이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자세가 중요한 거지.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고 이렇게 딱 갈라치는 그런 거는 그렇게 과학적 태도는 아니에요. 코페르니쿠스 말씀하시는 게 낭만이 있어요. 후배들이요. 제가 정확하게 완전히 동의를 하는 게 있는데 보통 가장 이렇게 이론이 바뀐 거에 대한 예시로 나는 게 천동설, 지동설이잖아요. 근데 항상 궁금한 게 이게 바뀌는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진통이 있었을까라는 건 보통 생략이 되고 또 사회적이건 학계를 봤을 때 이걸 바꾸려고 말하는 사람들은 괴짜과학자일 거예요. 비주류로 취급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무지받던 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잔다르크가 성공한 것처럼 대단한 혁명의 역사와 과학의 진보로 보지만 그 사람들 화면으로 띄워줘야 돼요. 엄청난 스트러글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로. 저는 되게 방금 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동의를 하는 편인데 교수님께서는 과학자들이 우리 지식이 참된 진리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과학자들은 잘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케바케. 과학자랑 가짜 과학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저한테는 명확해요. 나를 의심해라. 내가 말하는 걸 의심해라라고 좋다. 말하는 사람은 과학자고 그렇지. 내가 말하는 걸 믿어. 이걸 먹으면 뭐가 좋아져. 이걸 먹으면 피부가 고와져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 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담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과학자가 의심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나를 돌아보고.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철학이랑 과학이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결국 철학과 과학의 아버지가 데카르트라고 생각하고 데카르트가 사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근대를 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가르쳐 준 게 딱 한 가지. 뭐예요? 의심하라. 의심하라. 네. 그 의심하는 태도가 남들을 의심하고 자꾸 바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내가 만든 지식과 나의 스승이 만든 지식조차도 언제나 의심하는 그 태도가 저는 어떻게 보면 과학의 태도였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 합니다. 학문에 대한 애티튜드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를 비워야 나를 의심해야 내가 더 뭔가를 발견하고 채울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당신을 의심할 수 있어서 나 너무 행복해. 예. 얼마나 좋아요.